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정원 16명, 현원 17명, 4개 팀으로 구성되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및 장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3년 총 세출 예산액은 1,513억 원입니다. 102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구현입니다. 8월 말 현재 우리시 노인 인구는 32,827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4%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도 주요 추진 계획으로 기초연금 25,511명에 804억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올해보다 200명 증가한 4,0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86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에 28억 원을 지원하고 독구 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와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3개소 운영을 위해 올해 급식단가 2,400원에서 내년에는 3,3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인원은 676명에서 820명으로 정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히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지원 사업을 신규 시행하거나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월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를 내년에는 이용률 상위 20%에는 월 3만 원 추가, 50% 이내 경로당에는 월 2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며 연여서포 지급하는 양곡도 입보식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로당 비품 선호조사 결과 쇼파와 입식 테이블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아 비품 구입비를 정액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비품 수리비 지원도 정액하여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노후된 경로당 개보수를 통해 노인여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지붕방수공사를 위해 기능보강사업비 8,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후된 거제면 옥상 경로당 신축과 해명 신촌 두레마을 경로당 신규 설치를 위한 경로당 신축비 8억 원, 경로당 시설 개보수를 신청한 131개소에 대해서 개보수 지원 사업을 12억 원 예산 편성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육아 공간으로 더욱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104페이지 장사시설 관리 운영 및 장례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충해공원묘지 인근 4개 마을 1억 2천만 원, 추모의집 인근 3개 마을에 2억 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추모의집 중앙 수입문 자동문 설치 및 몽환단 조명호체 등 시설 개선을 위해 6,300만 원을 지원하고 화장장 사용료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장성포동 다어울림 행복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포함 71억 4,400만 원으로 연면적 1,903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체육관, 프로그램실, 경로식당, 노인 공동 쉼터 등을 갖추게 됩니다. 설계 용역 및 건축 협의가 완료되어 공사 발주 절차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2024년 말 준공, 2025년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설계 용역 결과 노무비 및 자재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가다 정액 예상이 되어 예산 추가 확보나 연면적의 규모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시립화장장 설치 현황입니다. 민선 8기 시장 공약 사업으로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 추모의 부지 내로 위치를 확정하였으며 건축기획 용역 결과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7,730제곱미터 화장로 3기를 설치하며 예상 사업비는 약 200원입니다. 향후 주민설명회, 투자심사, 국비 신청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화장장이 대표적인 혐오시설로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동향도 적잖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
신주시 하장장 설치 시 작년에 신축 건립한 통영시의 하장장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갈동 해소를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의 정진 측면과 경제적 효과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7페이지 더불어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 61억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 향상을 위한 임차리 장출 사업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바우처 사업을 1,684명에게 제공을 하고 재가장애인 복지 서비스 사업 추진, 장애인 단체 운영 활동 지원 사업, 지체장애인 협회 사무실 보수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를 구입하여 시청 민원실, 보건소 18개 면동에 비치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 정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및 센터 운영 지원 관리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센터 운영을 위해 188억 7천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 지도 점검도 연일에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투명하게 장애인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거제시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거제시 종합복지관 신축 중인 종합복지관이 이전하게 되면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복지관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건물 연 면적은 5,005제곱미터로 지상 4층이며 건물 전체 리모델링과 장애인 화장실 및 엘리베이터 186제곱미터를 정축할 계획으로 예상 사업비는 비품비 포함 75억 원입니다. 건축기획 용역과 공공건축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4년 7월 리모델링 착공과 25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예산이 가다 소요되므로 특별교부세, 기금 등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4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전체적으로 우리 사실 그 노인 인구가 14% 우리 고령화에 진입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진입을 했는데 오늘 그 추진 계획을 보니까 그 변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경로당의 운영비나 그다음에 냉난방 지원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비품 어르신들의 욕구 조사를 그죠 한 2달 했습니까? 네. 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야무지게 올려놓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곧 이제 3만 몇천 명, 4만 명의 인구가 완전히 많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10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131개소로 올려놨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는 58개소 해가지고 예산을 좀 올려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다 추진이 되었습니까? 이거 올해 거 말씀하시는 올해 겁니까? 거, 예. 예, 예. 올해 사업은 저희가 총 122개소가 추진해가지고 지금 이제 재배정, 면동의 재배정도 네네. 있고, 예. 저희가 직접 하는데 면동 재배정은 27개소고 네네.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데 61개소는 공사를 완료했고, 예. 네네. 30여 개소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서 올 연말까지는 다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 그 사실은 저 노인장애니까 경로당이 워낙 300개 넘고 이러다 보면 이름 많을 건데 조금 보면은 수리하고 보완할 곳들, 특히 문짝 이런 것들 그렇고 바닥에 우퉁 튀어나온 거, 그 다음에 문 안 닫히는 거, 고장난 기계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들은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는 다 된 것 같은데 그냥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잘 짚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예, 그래야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의외로 저기 날씨가 이제 선선하고 이래서 일하러 바깥에 나가기는 한데 여름에 그때 방문을 했을 때는 진짜 그 다 모여갖고 있는데 막 에어컨도 아끼기도 하고 고장난 곳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는 참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과장이 이거 뭐 하여튼 요구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다 올렸으니까 잘 추진되기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105페이지 보면은 그 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죠? 네, 여러 번 들었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공모돼 갖고 착공이 이제 12월에는 가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순탄한 편입니까? 안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크게 딜레이된 거는 많이 없고 예. 딜레이 되는 건 원래 없습니까? 계획대로 조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아까 제가 보고 때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부터 추진을 하다 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공사비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가 금액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설계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 발주는 하는데 아마 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이 조금 필요해서 아마 네. 예산이 또 너무 가다하게 저희가 정액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조금 안에 시설물 같은 거를 이렇게 조금 축소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구가 아니라서 뭐 깊이는 잘 네. 그리 그 가면은 이런 것들을 가끔씩 묻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시에서 잘하고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예, 이야기는 이거는 했는데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석부도 그래야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번번이 있지만은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니까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에 등록 장애인 해낭을 보는데 이제 숫자에 조금 변화는 있어 17명 정도가 조금 그 우리 보고받았을 때보다 이제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이거는 뭐 이동을 한 겁니까? 사망을 한 겁니까? 예, 이동도 있고 사망도 있을 수도 있고 전출입이 있고 하니까 큰 이 수치가 지금 뭐 몇 년 동안 크게 많이 변하지는 네네. 않고 예, 계속 그냥 그렇게.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개 중에 이제 또 저한테 약간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 장애인 진단을 받는 병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그래서 자폐 하나 특히 발달 장애나 지체 이쪽으로 이제 장애 등급을 받을 때 예. 뭐 제가 이제 눈으로 보고 확인은 한 건 아니지만 너무 쉽게 받는 경우 안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 하면은 되는 경우 우리 어린이집 바우처에도 그런 경향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 진단 병원은 어떻게 우리가 딱딱 정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이 그 장애 진단을 받아오는 겁니까? 장애 진단은 이제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전문의만 말씀하신 있으면 다 것처럼 받는 그렇게 거죠. 쉽게는 하지 않고 네. 제가 알기 저도 저희 뭐 부친을 받아봤습니다만 네네. 조건이 딱 맞아야 되는데 엄청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면도기 신청을 하고 그 의사한테 의사의 진단서를 꺼내서 가면 그다음에 거기에 또 진료 기록지 이런 게 다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제출을 하면 또 우리 저기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네네. 또 심사를 다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받기에 나중에 끝나고 영문공단에서 심사를 다 해서 네네. 판정이 나기 때문에 쉽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등록이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 우리 요 가까운 거기에 어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장애 진단이 분명히 쉽게 되지는 않을 건데 특히 발달이나 뭐 지체나 지체가 아니고 그 자폐아나 이런 거는 약간 왜냐면 5세 이하 그는 진단을 사실 잘 안 해주거든요. 네. 아이들 발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자폐를 받는다든지 이런 그리고 이야기 어차피 장애 등록 기준은 또 우리가 장애인 복지상의 기준이 딱 동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기준 안에 안 들어오면 아마 의사 선생님께서도 네네. 근데 방금 하신 발달 장애라든지 네. 뭐 지적 이런 부분은 또 조금 어릴 때라든지 이런 네. 거에 있어서는 의사 선생님 소견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잘 챙겨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네네. 그거는 제가 들었던 게 있어서 뭐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107페이지 보면은 발달 장애인 의사소통 보조 기기 보급했는데 이거는 어떤 기기입니까? 요거는 저희들도 이제 막 경남에는 아직까지 기기가 없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 서울 근역에는 있다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뭐 행동도 불편하지만 일단 언어가 네. 자기 의사를 표현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행정기관은 혹시나 혼자서 이리 왔을 때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이 직접 안 돼서 요구사항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네. 이 의사소통 기기가 보이스 탭 이렇게 우리 뭐 노트북 정도 사이즈에서 기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누르고 막 그래서 이런 거. 거기에 주로 행정에서 와서 일반
일반 민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이제 적혀 있으면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걸 터치를 하면 그거를 담당 공무원이 언어화돼 갖고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그냥 18개 면동하고 우리 시하고 보건소에 네네.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네. 일단은 한번 그렇게 비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창원 같은 경우는 올해 그 단위 단체에서 네네. 책자로 만들어서 했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할 때마다 이게 뭐 다른 추가사항이 들어가면 또 인쇄를 새로 해야 되고 네네. 새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냥 내년도에 이 기기를 바로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예, 그 저도 사실은 발달장애인의 처음 알았습니다. 의사소통 예, 보조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예, 너무 궁금해서 예. 제가 질의를 했고 뭐 과장님도 아직 못 보셨다니까 예. 그지? 그림으로만 봤습니다. 그림으로 봤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장애인 건강검진의 맞춤복지 서비스 이것도 참 궁금한데 우리 제가장애인들 집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들이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이제 뭐 활동 보조인이나 가서 찾아가서 하겠죠, 그죠?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위에 그럼 나와 어떤-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바우처 지원 사업이고, 네네. 제가 장애인 사업은 우리가 그냥 일반 지금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네네. 보조기기 지원이라든지 장애인 진단비 준다든지 신장 투석비 준다든지 이런 사업 전체를 저희가 제가 장애인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라고 표현을 해놔놓은 필요한 사람한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맞춤형이라서 하나하나 1대1로 찾아가서 예, 하나 그건 예. 그래 했는데 이제 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8페이지 넘어가면은 우리가 보면은 장애인 복지 시설 관련 센터가 있어요. 그지? 네네. 센터가 있고 생활 14개소 있고 장애인 뭐 주간보호 이동 수어 통역 이렇게 쫙 돼 있는데 또 장애인 지원 관련 센터 현황에서 우리가 딱 한 개가 빠졌어요. 그지? 네네. 장애인 생활 뭐 지원, 기술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여성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했는데 장애인 인권 옹호센터 이거는 네. 어떻게 빠졌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존 작년까지 그 보고상에 보면 장애인 권리옹호센터가 있었는데, 네네. 권리옹호센터의 기존 센터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이제 정년이 끝이 나가지고 신규 센터장을 이제 모집을 해야 운영이 돼서 이 공개 모집을 했는데 이제 세 차례 그 공고를 했습니다만은 그 책임자가 응모가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센터장이 이제 없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 내년도 저희가 올해 상반기까지만 그분이 정년이 끝이 나가지고 중간에 또 한 번 센터장이 바뀌기는 했었는데 네네. 예, 일단은 최종적으로 이제 6월 말까지는 센터장이 있어서 그 운영비가 나갔고 하반기 부분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지급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빠졌던 부분이고, 아까 거기 그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배사라고 이제 적어놓은 거는 보조금 지원 중단이 되면 거기 지역계획의 용어가 폐지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폐지라고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는 그 용어센터는 지금도 그 점면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그러면 센터장은 계속 구하고는 있죠. 올해 세 차례 일단은 공모를 우리 네네. 오크넷하고 그제시 홈페이지에다가 네네. 게시를 해서 뽑았었습니다. 그럼 이 기준이 뽑았는데 어떻게 되는데 센터장 기준이? 센터장이 그 자체 우리 그 권리옹호센터도 그 지침 기준에 의해서 네네. 특수 교육을 그 기준이 자격을 있다 갖추고 보니까 뭐, 그렇게 주 이게 뭐 또 적임자가 나타나고 하면 저희가 추가 지원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제 아시는 분이 진주에서 이걸 하는데 네네네. 특수를 예,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시 말고 또 2개소가 더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 현황에 장애인 시설 및 전동 보조기기 급속 충전 설치 지원 요거는 이렇게 되는데 장애인 편의 시설에 이제 우리가 전동기 급속 충전기 이런 거를 예. 그거는 아니고 그건 아니면 각 필요한데 이게 2개 사업을 네. 묶어서 하나로 써가지고 네. 표기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 거는 네네. 우리 식당이나 이런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네네. 장애인 휠체어가 이제 못 네네. 들어가게 돼 있는데 네. 저희가 1개소당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고. 그럼 이거 따로 떨어져야 되는 거지. 예, 2개를 이제 묶어놔야 네. 되거든요. 전동기 급속 충전기는 우리 공공기관에 네네. 예, 장애인 무슨 전동 뜻인지 휠체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게 묶여 있어서 그래요. 용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호해서 한번 예, 물어봤는데 이해는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 전번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일 많이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그 아이들을 같이 케어하는 그 장애인 단체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젊은 어머니들. 네. 그 어머니들하고 간담회나 안 그러면 그런 여러 차례를 좀 해서 예, 복지관에서 예, 그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네, 전번에도 네. 이야기했는데 한번 그 다음에 진행할 거죠. 예, 아니 복지관에서는 수시로 그거를 의견을 듣고 있고 장애인 네. 단체하고도 다 의견을 들었는데 이게 사업비가 너무 많이 가닥에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요구사항을 다 듣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할 때 말씀드린다시피 이제 정축되는 부분은 네, 네. 장애인 전용 화장 그 이제 엘리베이터가 지금 기존 있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예. 누워서 침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안 돼서 안 됐어요. 예, 입구 쪽에 그거 정축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예. 층별로 1층, 2층, 3층을 다 정축을 해서 정축하는 부분은 그게 들어가고 예. 네네. 나머지는 이제 부분은 안에 있는 시설 이제 공간 원래 복지관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부분은 공간 변경이라 구조 변경이라든지 안에 또 네네. 오래됐다 보니까 예, 실내 장치 변경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 건물 리모델링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머님들한테 뭐 수요가 많은 부분이라든지 네네. 예, 그런 부분은 또 조금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리 네, 하겠습니다. 전번에 이제 그 한번 이제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차해서 네. 이제 이동할 때 적어도 비는 좀 안 맞게 그거는 꼭 좀 챙겨달라 했는데 그때는 안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기 이제 뭐 어님들께서 가보셔서 알겠지만 네. 전체 주차장이 사실 늘어지 않습니까? 그지? 네. 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마당하고 위에까지 하면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비가림은 할 수는 없어서 입구 쪽에 내리고 성하차 할 때 네네. 정도는 예예 할 수 있도록 그거는 포함을 시키는 아, 걸로 그거는 그렇게 포함을 했습니다. 시켰습니다. 예, 네, 예. 네, 나 그 부분을 말한 겁니다. 예, 예. 입구 그렇게 쪽에 하면 내리고 할 예, 때 예. 장애인 시설이 예, 예. 있을 때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우리 우리 권역별 우리 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장승포 105페이지 장승포동 다울림 행복문화센터 건립 이게 우리 그 생활 SOC 복합 사업으로 지금 장승포 능포 예. 이룸면까지 예, 아우르는 예. 그거 이제 그 복지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제가 이제 예전에 보니까 우리 거제시에 6개 권역별 복지관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계획은 그러면 뭐 없어지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나요? 아니, 저희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 이제 요게 이쪽에 동부권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이제 서부권 쪽으로 당초에 그때 사덕면 쪽에 건립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시장님께서도 그때 그 사덕면 사무소 인근의 부지 그 매입 부분을 한번 그 담당 재산관리과에다가 한번 언급을 또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지금 현재 아직 저희가 이게 장성포동 다울림 행복문화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연달아서 바로는 추진은 안 돼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준비를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그때 하고 예 남부권하고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 되면 어쨌든 이제 그때 발표할 때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좀 그러면 좀 딜레이 된다고 보면 그렇게까지는, 되겠습니까? 예, 예, 저희가 이게 뭐 한 건물 지금 현재 하나 짓는데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들다 보니까 뭐 부지 매입비 빼고도 건물 건축비만 그렇게 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가시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거 아마 이 앞에 또 모 의원이 5분 발언까지 해가지고 예, 이걸 좀 촉구했던 네네. 했었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조금 예, 끊어지지 않고 추진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인구의 한 14%가 이제 노인 인구입니다. 예, 곧 우리도 이제 조만간 뭐 10년 뭐 15년 이내에 우리가 이제 닥치게 될 일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권역 사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면 지역의 종합복지관을 두도록 조례까지 만들어 놨더라고요. 종합은 그냥 면복지관. 면복지관. 예.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제 그런 계획으로 했을 텐데 뭐 그렇게 되면 뭐 이상적이겠죠. 각 면에서 그 안에서 모든 면민들이 다 그 케어 돌볼 수 있는 복지가 다 거기서 이루어지면 좋은데 뭐 그렇게까지 하려면 이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권역별로는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네네, 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어쨌든 뭐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예, 우리 시가 꼭 이건 좀 추진해서 예. 좀 어르신들의 노후 또는 우리 거제 시민의 좀 하여튼 복지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농인 인구수를 추이를 한번 이제 저희가 14%에 들어왔다 보니까 전에 우리 한은지님께서도 이제 고령 진화통치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한번 네네. 분석을 해보니까 한 향후 5년 63년생이 65세가 되는 해가 되면 저희 시가 지금 추정 치료는 20% 초고령 아 사회로 그렇습니까? 접어들 와, 정도로 지금 심각한 엄청 많네요. 그런 완전 부분이기 초고령 때문에 사회인데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아마 노인 쪽에 복지관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조금 지속적으로 사업이 많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네네네. 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이제 남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08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설 이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할 때 이제 조금 이렇게 좀 관심 깊게 봤던 건데요. 각 기관 시설에 우리가 법적 운영비가 지출되는 네. 시설의 시간의 수당. 아, 예. 근데 이 장애인 시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지역에요. 네. 여기 현황만 봐도 벌써 뭐 한 23개 예.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 장애인 복지시설은 아마 법정 운영비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 시간의 수당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 궁금한데요. 이게 시설마다 다 지침이 별도로 있는 건지. 일단 그- 저희가 지금 시간의 근무 지침이 따로 나와 있는 거는 그 거주 시설에는 나와 있고 예. 네네. 그다음에 다른 일반 뭐 센터라든지 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데는 또 명시가 안 돼 있는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근로기준법이 어차피 초과 근무를 예를 들면 하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뭐 이런 데는 따로 없지요, 지침이.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는 도 운영 지침에 명시가 되어 아, 있습니다. 도 운영 지침에 예, 있습니까? 예, 거기에 우리가 40시간 범위 내에서 줄수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예산 문제로 인해서 30시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다 뭐 설명하시기는 그렇고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의 현황 네, 표에 별로 따른 예, 예. 기간별로 예, 시간의 수당 어떻게 지급하고 예.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서 예, 예. 주시면 예, 그래야겠습니다. 제가 참고하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따르면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이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걸 없죠. 안 그래도 올해 이제 한번 해보려고 보니까 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용역을 또 줘가지고 5년마다 하더라고요.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이 계획을 세우기가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정부가 세울 테고 네, 도가 예, 세우고 저희도 5개년은 또 자체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사실은 올해 한번 준비를 한번 찾아는 봤었는데 네.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지자체에서 이걸 또 어떤 기관의 용역을 뭐 거의 2천에서 3천을 지급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체 사업을 우리가 사실은 장애인 사업에 크게 많이 하기가 조금 워낙 이제 또 국토비 보조된 사업에서 많이 네네. 수행을 하고 하는데 이런 계획을 물론 공무원이 세워도 되지만은 또 이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실효성도 조금은 사실은 염려되고 해서 아직은 채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지자체별로 우리 조례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별로 이 용역을 주면 대동소이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지자체에서 저희 돈에만 한번 확인을 해봤었거든요. 네. 없더라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꼭 용역을 예. 직원들이 사실은 직접 하기에는 조금 5개년 계획까지 세우기에는 사실은 뭐 조금 네, 하여튼 그래도 어려움이죠. 이거 우리 한번 말로만 차별 금지 인권 보장 예, 예. 이렇게 막 하는데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몇 년 가장 큰 예를 들면 우리 저기 수월입니까? 어딥니까 저기 우리 장애복지관절로 옮겨가서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양정. 예, 양정에요. 그 양정, 예, 예. 반대를 해서 지금 종합복지관이 걸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현상을 보면서 이거 아직 너무 한참 멀었구나. 장애인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시각, 인식 정말 심각하구나. 왜 그 아파트 옆에 장애인 복지관이 장애인 거주시설
진짜 100번 양보해서 장애인 거주시설도 아니고 복지관이 가는데 그걸 반대해서 우리 행정 계획을 바꿀 정도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직 이 정말 중요하다, 인식 개선. 내 가족이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그런데 내가 사는 주변에 장애인이 얼씬거리는 게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인식 개선 좀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우리가 함께 더 배려하고 보살피고 더 이렇게 뭐랄까요? 좀 존중해야 되는 우리와 정말 우리와 다르지 않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진짜 이거 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언니 말씀에. 그리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이제 옮겨가면 장애인 복지관만 남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거는 기존 장애인 복지관이 있어서 그런지 뭐 실제 또 사실 운영을 해보면 운영을 하고 옆에 시설이 있어 보면 아 그게 같이 가야 되는 시설이지 무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님비 시설이나 혐오 시설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서 그러는지 또 거기는 사실은 주택가가 약간은 옆에 교회만 있고 예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기존 운영할 때 뭐 어떤 그 시설이 있어으로 인해서 주변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상 들어와 보면은 그러는데 아마 박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런 조금 편협된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예, 별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이유가 장애인 복지관이라서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우리 사회 문화는 진짜 계속 의식 개선을 해서 예, 바꿔야 예, 됩니다. 예,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 이 장애인 예, 차별 예. 금지 및 인권 보장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이 정말 있는가? 조금 그래서 장기 제가 계획을 질문을 한번, 드린 예, 겁니다. 장기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네,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좀 우리 사회 거제시의 풍경이 뭐 딴 거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식 개선 교육을 업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은 교육을 안 받아도 사실은 어찌 보면 다들 그런 내 의견에 반대하는 분이 아니, 없는데 그러니까요. 일부 이제 그런 사업을 하면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또뭐 저는 교육 대상은 행정이 아니고 하다 그걸 보니까. 반대한다고 해서 네. 계획을 바꾸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시민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뭐 리모델링을 잘 해서 자기들이 복지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단은 자선책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장애인 우리 인식 개선을 위한 네, 그 그건 좀 예, 고민을 좀 노력을, 깊이 좀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그 먼저 하나 여쭤보고 우리 그 예전에 실버 벤치라고 했던 거. 네네네. 그건 혹시 뭐 이렇게 동네마다 놓는 예, 뭐 예.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민원이 들어오면 놔주고. 예,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면동에 재배정을 하면 면동에서 우선적으로 좀 이용이 많다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길 그런 쪽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때 민원이 들어오면서 설치를 하지 저는 않고. 우리 동네에 실버 벤치가 있었는데 이제 예. 그게 불이 들어온 데가 있고 뭐 안 들어온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은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그 저희가, 얘기를 예, 하셔서 예. 저는 그냥 말을 안 했어요. 아. 듣고만. 선생님한테 말씀을 그랬는데 해주시면. 그 중간에 벤치가 더 생겨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해서 난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재배했대. 예, 그러니까 예, 그 예. 길이 저 이제 경찰서 옥포 태성부터 중앙시장 쭉까지는 별로 차를 이용하고 쭉 걸어 내려갈 때 좀 편해. 올라올 때가 좀 힘들어서 늘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어느 날 벤치가 하나 놓이고 또 두 개 놓이고 이래서 저도 내려가면서 놀랬거든요. 이게 막 글귀도 너무 예쁘게 써져 있고 이래서 아무튼 그런 거 없이 그럼 혹시 이제 개보수가 동에서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근데 주시면 거기는 사실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들어올 수 없는 데라서 네. 전기끄러기 아, 어려워서 제가 말씀 안 네. 드렸는데 네. 근데 거기는 상관없이 벤치가 놓여져서 혹시나 이게 시에서 알아서 무슨 근거가 있나 했는데 네. 일단 고맙습니다. 네. 그렇고 잠시만요. 그리고 아까 미리 그 과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고령화 친화도시는 한 번 더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예. 알고 계시니까 예. 그 중장기 계획으로 좀 네, 저희가 올해 검토를 그 하면 부분은, 좋겠네요. 당장도 미리 지정을, 하면. 하고 준비를 해 그거는, 나가도록 네, 그래야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인지하고 있으니까 네. 다음에 한번 업무 보고 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10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장문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 네. 우리 공예모지 갈 때 보면 꽃 사갖고 가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 플라스틱 좋아하는
일회용품으로 예, 지금 맞습니다. 정리가 예. 되고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시에 조례도 있고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시가 이렇게 뭐 그거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좀 캠페인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좀 예. 들어서 왜냐하면 전국적 추세도 그렇고 이제 조례도 저희 사실은 공공기관 일회용에서 이제 시민도 다 같이 일회용 줄이기로 이제 내용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아마 시가 뭐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굳이 뭐 업무보고까지 안 올라왔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 장래 문화 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왜냐면 그게 진짜 플라스틱 조화가 골칫덩어리거든요. 예. 예, 예. 저 저희 시가 전에도 저희 현수막도 그거 그 공원 매지에 명절되면 걸기도 하고 예. 네네. 이번에는 또 이제 자연순환과에서 협조를 해가 생활을 네네. 추수전날에 배부를 또 하기도 했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화 사용을 일단 금지하는 걸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이 조금 협조가 필요해서 홍보를 네, 조금 제가 그래서 강화하도록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예, 예. 부탁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 강제할 예. 수 없는 조항이라서. 네. 그리고 그 107쪽에 그 팔다장에 의사소통 보조기기 구입 보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창원에서 제가 이제 그 사례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 그림판을 원래는 장애인 때문에 그걸 만들었는데 주민센터에서 노인들이 더 사용률이 높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나서 제가 이제 그 관련돼서 여쭈었는데 우리는 그런 그림판은 아니고 예. 기계를 도입하는 거네요. 창원에서 한 건 제가 봤는데 그냥 이렇게 책자에 맞아, 몇 맞아. 장, 10장 정도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래요. 어르신들 생활을 오면 하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더 예, 좀 예. 그거를 많이 뭐 애용을 했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어쨌든간 장애인은 편하면 노인도 편하고 네, 네, 노인 편하면 뭐 다 맞습니다. 그렇게 예, 되는 예. 거라서 그게 맞물려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거는 내년에 기기가 들어오면 저희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저번 업무 보고 때까지는 이제 무장애 도시 시민 참여단 활동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예, 예. 사실은 이제 내년 업무 보고에는 빠져 있어서 사실 왜냐하면 올 여름까지도 제가 이게 무장애 그 도시 시민 참여단 활동에 좀 관심 많아가지고 예, 예. 도로 시설 문화 이런 것들 많이 점검하고 모니터링 하러 다니는 거 제가 알고 네네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잘하고 있으니 빠졌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업무 보고에 안 나와 있어서 예, 예.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왜냐하면 작년 8월부터니까 임기도 남아 참여단이 임기가인지 모르겠는데 예, 남아 있죠. 있어요. 예. 예. 2024년. 그래서 이건 계속 저희가 참여단. 24년 7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고 예. 그 저희가 무장애 올해 도시는 지금 조성은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무장애 도시는 그때 한번 보고 드린 대로 이제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네. 우리가 무장애 도시 장애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17개 부서에서 52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상반기에도 실적을 다 문서를 보내서 추진하고 있는 상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고 그러셨구나. 예, 지금 참여단에서는 올해 상반기 때 3번 점검했고 예, 하반기 때는 한 번 했고 또 이번 달에 선거축제장도 또 점검을 들어가고 그러면 과장님 전 지속적으로 부서별로 예, 예, 다 관리를 받았던 하고 그 좀 있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아, 예, 주시면 예, 왜냐면 그래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서별로 나눠서 제가 한눈에 보기가 예, 어려워가지고 처음에 받았던 제가 수립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진행되는 것도 혹시 있으면 제가 한번 챙겨보게 네, 부서별로 상반기 실적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거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저번에 그 거제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가 네네. 제정이 되었는데 혹시 그 조례 제정되고 나서 혹시 돌봄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뭐 요구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뭐 지원센터 뭐 운영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 뭐 부서에 그런 것들이 없었는지 한번 건의사항은 없었고 예. 없었습니까? 저희가 그게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 내년도에 그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라 하면 어떤 용역? 그러니까 이제 돌봄 처우 그 개선에 센터에 그 조례 여거에서 돌봄 노동자들한테 욕구 조사라든지 실태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뭔가를 뭐 지원을 하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 용역을 저희가 당초 예산에 저는 일단 요구를 해놨습니다. 조례 제정되고 오히려 돌봄 노동자 사이에서 네. 이게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 있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예, 그러면 아직 그렇지는 없었네요. 않고, 그럼 예, 용역을 예. 먼저 예, 하시겠다. 예, 저희가 수요조사 왜냐하면 직접 만나서도 뭐 단한 의견을 들을 수는 없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까 행정에서 사실은 용역을 그렇게 다 직접 하는 게 좀 힘들어서 저희가 기간에 의뢰를 해서 뭐 추출을 일단- 해서 예, 일단 일부라도 알겠습니다. 용역하면 또 뭐 갑치시설하는 걸 만들 테니까 네, 그때 네. 한번 챙겨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좀 잘 챙겨주시면 예, 예. 고맙겠습니다. 가장 잘하고 계시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109페이지에요. 저희 그 리모델링 사업비가 늘었죠. 늘 많이 는 거죠. 아니 이제 사업비는 예. 원래 예상대로 돼 있는데 예. 또 요구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면 100억 가까이 저희가 대출 아니 우리 받아 예전에 보니까 예. 그
맨 처음 본 거는 리모델링만 했을 때 40억 봤었는데. 아, 그때는 예, 네. 그 전에고 저희가 이제 예, 예. 저희가 작년에 업무 보고 드릴 때부터는 60억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그 아, 전에는 그 사실 전에는 아니, 최초는 해갖고 새로 40억이었는데. 그건 새로 바꿨었습니다. 그때 이제 최근에 이제 과장님 예, 예. 하시면서 예, 60으로 됐고 그렇게 지금 했고, 지금은 이제 75억도 그거는 비품 구입비라든지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했고 건축비는 지금 현재 크게 변동 많이는 없이 60. 왜냐하면 너무 이제 리모델링에 전에 한번 우리 상임위 행복위에서도 언급이 됐듯이 이제 리모델링 사업비인데 너무 사업비가 가다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뭐 요구수대로 다 하려고 하면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면 지금 네. 추진 현황에 보면은 네. 2023년 5월에 이제 건축기획 용역 네네. 줘가지고 23일 날 끝이 났습니다. 예예예. 그럼 이제 이 용역 바탕으로 예. 10월에 이제 실시 설계 용역을 넣을 거네요. 넣었습니까? 예, 그 영역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예. 지금 현재 우리 그 시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또 그 공공건축 심의는 받았고 예. 거기서 검토 의견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내려오면 우리 시건축위원회에서 예. 또 저 심의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통과가 되면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럼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최초 용역할 때 건축기획 용역을 했기 때문에 네. 실시 설계 용역 했을 때 실시 설계 용역은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에 발주할 실시 설계 예, 용역 예. 했을 때 이 건축비 변화가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는데 크게 예. 많이는 없을 별 거로 차이 없을 예상이 됩니다. 것이고. 예, 저희가 사업비가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 예. 내에서 건축기획 용역을 그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은 뭐 실질적으로 설계 용역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예전에 이제 우리 리모델링 100% 우리 집인데 네네. 한번 국토비 확보하는데 한번 노력해 보자 이랬는데 예. 저희가 이제 어떻게, 여기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건축계획 용역이 나왔고 안에 예. 내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베이터하고 화장실은 정축하고 나머지는 이제 실내 구조 변경으로 해서 예. 60억 정도 하고 총 비품 구입해서 75억이 들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제 확보를 하도록 조금 그 이후 단계 예, 단계입니까? 이제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님한테도 좀 부탁을 예. 드리고 도의원님들한테도 조금 찾아가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실시 설계 용역 때 우리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같이 쓰다가 네네. 이게 장애인 전용 이제 시설이 돼서 실시 설계 용역 이제 설계 도면이 나오면 또 이 BF 인증도 되게 까다로울 예, 다 해야 되게 됩니다. 까다로울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산이 또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은 뭐 딱 그대로 된다라고는 그러니까요. 조금 보기는 힘든데 이제 완전한 이제 장애인 시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보다는 이제 이게 건축기획 용역이라는 단계가 예. 설계비가 1억 원 이상 소요된 반 단계 거치기 때문에 예전만큼 이제 사업 기간만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크게 많이 이제 변동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이 순서대로 간다면 내년 7월쯤에는 이제 착공 예정이다 그 네네. 말인 거고. 그거 하면서 예. 이제 중간에 저희는 이제 사업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저희가 다 국토비를 조금 받아올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노력할 때 우리 시의원님들도 많이 좀 힘을 보태주시기 그리고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 이제 도로 SOC를 조금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보니까 상문고 앞에서 올라와가지고 양정초등학교를 가는 그 수양 도시계획시설 예. 그 3- 대로 3-9호선에서 이제 일로 빠지잖아요. 예. 그걸로 빠지는 뭐 절로 오지 않는 이상 일로 예, 빠지는 길이 예, 거의 예. 유일한데 예. 이 도로가 이제 진입도로는 중로여서 조금 크기가 있어요. 네. 예, 중로로 분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위에 교각을 지나면 네.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나오는데 네. 거의 교회 진입로부터 복지시설까지 여기까지. 엄청 좁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그쪽 일대 도로를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은 또 지정은 안 돼 있더라고요. 네네. 시설로서는 딱 그 교회 앞에까지 교각까지만 끊겼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하면은 사실은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차량 소요가 많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특별교통수단도 많이 늘어났고 한 30대 정도 있고 또 올해부터 바우처 택시도 해가지고 이제 등록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차량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럼 이제 교통이 왔다 갔다 하는 수요가 더 늘 거란 말이죠. 혹시 셔틀은 운행합니까? 아니요, 셔틀은 따로 안 운행을 하죠. 하진 않고 예. 저희도 예. 그 도로 확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니 말씀하신 대로 다리 교각까지는 도시 네, 계획 시설 맞습니다. 돼 있는데 공사는 되어 있지 않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도시 계획 시설조차도 안 돼 있어서 맞습니다. 예. 그 지금 당장 이제 그 부분은 아마 뭐
또 도시가와 공론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장애인 전용 복지관이 되면 앞에 뭐 횡단보도라든지 예. 장애인들 이용의 편의상 때문에 뭐 이렇게 차감 속도 조금 줄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맞아요. 그리고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건의가 단계 때에 예.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 공사 기간이 한 8개월 되는데 예, 예. 이 전 단계 때부터 우리 도로가라든지 예. 도시계획가라든지 조금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특히 여기는 이제 또 차량 수요가 되게 많아요. 예, 예, 옆에 그 아이파크 1차가 거의 한 1000세대 되고 예, 예. 이 1차 분들이 이제 출퇴근 시간대가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예. 수월 도시계획도로 3-9호선이 막히면은 네. 이 마을길로 예, 해가지고 일로 맞아요. 빠져나오거든요. 예. 장애인 복지관 지나서 교회 지나서 일로 빠져나오는 것도 많거든요. 예. 그래 되면 결국에는 우리 장애인 시설 이용하려고 하는 차량들하고 뭐 자연스럽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 되게 위험하고요. 또 거기가 양정마을 1통하고 19통 마을이 이제 마을 이제 원주민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네. 동네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편의 시설이 생기는 바람에 엄청 수요가 많아졌어요. 양정 저수지 안에 산청내가 그건, 생겨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일대 가 보면은 되게 그 주차난이 네. 있습니다. 예, 주차난 많고 잘 아시겠지만 뭐 주일 되면은 또 교회 예배 때문에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는 도로를 우리 리모델링 할 때부터 조금 협의 부서하고 잡고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 네,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부분은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앞에 계획 잡혀 있는 부분도 이제 확장이 안 돼서 저희가 뒤에도 또 계획을 아직 공사가 안 되는데 저희들 또 잡아달라 하기가 조금 그래서 예. 사실은 아직 못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보행자 안전 그 시설 예, 같은 예.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복지관 지금 현재 시설에는 옆에 주차장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차도 많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저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하고 그거 했는데 도로가 주차 문제 하긴 같은 했는데 경우에는 예. 좀 부족해도 예. 평일에는 이제 교회가 문을 안 예. 열고 그러니까 조금 서로 간에 양보 협의를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런 예. 부분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설치가 어렵다라는 답을 받았는데 예, 예. 복지관이 만약에 이전을 하고 나서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을 할 때 어느 게 더 시설이 차량 교통이 많은지 예. 주차할 시설이 더 많은지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다는 답을 받았는데 그 전에 한 번 더 조금 더 다시 한 번 또 협의를 해보도록 그러니까 그 하겠습니다. 도로 이제 인프라는 조금 예. 우리 어쨌든 복지관이 이제 주 그거니까 한번 예. 협의를 한번 잘 예, 해주십시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장사 시설에 대해서 질의가 없어갖고 제가 한번 간단히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충해 공묘시 네. 그 매장 현황을 보니까 사용이 네. 이게 우리 5월 기준 했을 때보다는 이게 좀 줄었네요 보니까. 이제 이게 예, 예. 올해 그 윤달이 들어가지고 예? 올해 윤달이 들어가지고 윤달. 예, 예, 예. 개장을 해 나가는 건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매장은 지금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개장을 많이 해나가서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고 예. 기존에 개장돼 있던 것도 배우자가 사망하시면 예. 개장해서 같이 또 화장을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리고 예전에 그 우리 지난 그 우리 화장상을 그때 네네. 뭐 짓는다 이런 말이 예, 예. 있지 않았습니까, 그지? 네. 그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하장장 그 건립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건축계획 용적까지는 했고요. 이제 예. 10월 달에 맞춰가지고 예.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통영시에 또 작년에 이제 건립 현대화해가 신축을 예. 새로 지었거든요. 그래 뭐 보건복지부로부터는 이제 강력권 같이 인건시군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국비를 65 받아서 이제 예. 12를 대령 예. 200억 넘게 해갖고 지원한 상황이고 이제 우리는 또 통영시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예, 또 그- 지금 시장님이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당장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을 잘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제 인거시군하고 어떻게 거제시하고 통영이 거의 뭐 같이 쓰다 사용 저희가 기술을 작년에 1년간 쓴 기술을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비율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거제시가 또 이제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요구를 하는 걸 저 통영에
시에서 우리 조금 그 부분을 이제 조금 그런 협의를 양식으로 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치.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또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게 어느 게 더 나을지를 조금 양쪽을 같이 저희가 병행을 하면서 조금 검토를 그렇게 해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시에서는 50만 원 지원하고 네, 본인 부담 본인이 30만 30만 원. 원이고 네, 예,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만약에 통령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네. 하장량은 건립을 안 하게 된다 하면 이제 나중에 의회도 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이제 그런 사용료 부분도 사실은 협상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예. 저희가 뭐 그대로 지금처럼 하면서 또 그거를 무조건 양보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예, 우리 또 사실은 하청장이 제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예. 해요. 우리 사실은 통영보다도 인구가 많고 예, 예. 고성보다도 많은데 예, 예. 근데 이제 작년에 이게 현대화 건물을 새로 건축을 해놔놨다 예, 보니까 통영에서.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도 이제 월 초에 저희가 이제 건립을 하고 할 때 그 용역을 할 때도 인간도 주민들께서 찬성은 그때 저희가 6개 마을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뭐 그때 한 51%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또 반대를 하는 분들은 또 반대한다고 현수막도 걸고 유인물도 식당에 돌리고 또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최종 확정 안 했으니까 조금 보류를 해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중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흔히 말하는 님비시설, 대표적인 네. 님비시설이 화장시설이다 보니까 예, 저희가 또 뭐 굳이 짓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안 짓고도 우리 시민들이 뭐 본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만 원, 통영은 시민들은 10만 원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불편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그 방법도 검토를 같이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동시에 조금 추진을 우리도 거의 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통영하고 같이 뭐 10만 원을 해준다. 똑같이 한다 이러면은, 하면은 그렇죠. 예예예 그러면 예, 가능하겠지. 그렇게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제시 1인 그 사망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1년에 1,000건, 작년 같은 경우는 1,000건이었어요. 예, 예.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묘지 개장을 하면은 또 그것도 하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1년간 개장한 거, 하장한 거는 1,120건 정도 됩니다. 예. 근데 통영에 한 게 그렇고, 예. 또 고성도 있고, 진주도 있고, 그 다음에 주소는 그대로 두고 있지만, 부산에 사시거나 서울에 사시는 분 또 거기 또 이용을 해서 한 건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거의 저희가 평균 한 1,000건에서 1,100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예. 비율이 훨씬 높죠, 그죠? 네, 아무래도 노령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고 하장률이 저희가 지금 전국 평균이 96%이기 때문에 거의 하장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하장장 건립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하장장 건립하는 거와 또 인근시군과 협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진행이 되면 의회에 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이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가지만 아까 설명 들었는데 확인을 한 번만 할게요. 그 장애인 권리옹호센터 그러면 요거는 센터장만 없다 뿐이지 센터는 기존대로 지금 사업을 한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은 그냥 자부담 그 센터장이 원래 혼자서 그냥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은 닫지는 않고 운영은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또 시는 시 보조가 나가는 거는 예. 보조는 저희가 상반기 6월 말까지만 했고 이제 정산 받아서 저희 정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시 보조 없이 자기들끼리 네, 지금 현재 운영을 상황으로는 해보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 그 장애인 권리옹호센터가 하는 역할을 우리 시가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분들이? 장애인 권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제일 큰 거는 사실은 이게 장애인 권리센터가 그렇죠. 장애인 차별금지, 학대에 권리- 대한 예. 학대로 인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네네. 때 상담을 해주고 연계를 해주는 정말 그 부분이- 중요한 센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근데 지금도 사실은 장애인 학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권한은 도학대센터에, 네네. 응호센터에만 권한이 있어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고 조치가 할 때는 연계만 해주고 도에서 다 처리를 그 하도록 돼 어떻습니까? 우리 있거든요. 시에 그런 아동들을 없는 그쵸. 것보다는 예, 있는 게 도움이 그랬는데 되고 근데 저희가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또 행정에서도 그게 건의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도로도 연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있는 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도움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거 되면 또 추후 검토하는 부분은 다시 또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조금 애매하다, 운영이 그죠?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우리 실버 벤치에 온열의자가 있습니까? 실버 벤치에 뭐가 있냐고요? 온열의자. 예, 온열의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 실버 벤치가 온열의자로 설치하는 경우도 예, 예. 있네요. 맞지? 아,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넣었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래, 예. 버스 대기소에는 예, 온열의자를 설치를 예, 하는데
아니 그 실버 벤치에 온열의자를 설치하면 그거 어떻게 그게 아마 우리가 도로 부분에 하다 보니까 전기선 아까 한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선 연결이 안 돼. 저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그게 있었는데 아니, 전체가 다 없다고 합니다. 그 저는 일부 있는 온열의자를 줄 설치하면 알았습니다. 겨울에 그 어떻게 지당이 예, 아니고 뭐 감당을 죄송합니다. 하려고. 예, 예. 일부 몇 개만 있는 줄 예. 알았는데 예, 전체 아, 다 예,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예, 부분입니다. 우리 충해 공원모지에 5,622기의 묘가 있습니다. 예. 저 지난 추석에 저도 조화를 들고 들어가다가 과장님한테 딱 들켜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예. 35년간 제가 이제 조화를 들고 다니다 보니 뭐 그 습관성이라서 들고 들어갔는데 그래 또 의회 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조화를 가지고 가는 게 맞나 처음에는 사실은 살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생하나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뭐 조화를 뭐 그거 사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우리 가에서는 그 성묘를 하시는 분들이 한 거의 90% 70% 이상은 그 성묘를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럼 그 많은 조화를 어떻게 좀 홍보를 해서 조화를 못 쓰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매년 사실은 조화를 사용하지 말라고 홍보 현수막은 걸었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또 뭐 눈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뭐 갈래상 가면서 꽃을 하나 안 들고 가는 거는 또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이제 꽃집에 가서 생활을 사기보다는 입구에 오면 조화가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사는 예, 부분도 맞습니다. 있어서 예, 예. 이거 생활을 올 초부터 저희가 조금 이제 마을하고 사실은 일부 협의도 조금 했었는데 네. 이게 생활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지금 사실 그 생활 조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마을 어르신들이 있고 해서 예. 사가지고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생활을 판매를 하려고 하면 또 생활을 보관을 해야 되는 예, 그렇죠. 며칠간 뭐 그날 당일날 바로 예, 가져올 예, 수는 예, 없으니까 예. 김이라든지 화훼단지에서 가져오려면은 이제 그런 시설이 또 이제 필요해서 큰 냉장 시설이라든지 이제 네. 이런 부분을 또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있어갖고 사실 조금 계속 이렇게 조금 의견은 오고 갔었는데 지금 또 자원순환과에서 다행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당일날은 못하고 그 전날에 예. 생활을 배부를 했었고 얼마 전에도 한번 그 부분을 담당 팀장하고 의견을 또 이제 주고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일단은 어떤 방식으로든 조화를 쓰지 말고 생활을 조금 그러니까 판매를 그 팔 수 있는 방법이 방법을 문제고 하자라고 저희 같은 사람들의 성묘 가는 사람들의 또 입장도 있고 하니 그래서 제가 이게 일단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 TV에 한번 나왔었죠 뉴스에 한번 생활을 한번 지원을 하는 걸로 그래서 한 차례 지원을, 그래서 그걸 뭐 계도를 예. 하는 거를 제가 봤었는데 저희도 그 지원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니까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전체를 다 올해도 뭐 도에서 최대한 많이 받아오려고 했는데 1,000개 정도 받아왔다고 말씀을 예, 제가 예. 1,000개 정도로 기억합니다.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잘 해서 예, 내년에 예. 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화를 안 가져와도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렇죠. 그거를 일부라도 조금 할 수 있게 한번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한번 예. 해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설도 저희도 사설 수목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 1일부터는 사용 못한다라고 지금 현수막을 다 다행히도 걸어놨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래 그거 사설이면 저희 수목장 같은 사설 경우에도 수목장이요? 예, 그래서 또 보신 분들은 다들 내년 다들 그 인식이 이제 일회용품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게 어느 예. 정도 자리는 잡혀 있어가지고 저거는 좋은 어쨌든 생각이다 우리 충해 하시더라고요. 공원모지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하다 있는 보니까, 뭐 예, 예. 공공시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놔둘 수는 예. 없으니 예, 일단 저는 그래서 그 묘지 예. 주인이라고 뭐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관리가 다 인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공문 발송을 한번 하십시오. 그거는 주소는 사실은 그 당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이름하고 이렇게만 돼 있지 연구자도 주소까지는 다 파악이 안 돼서 개별 공문은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보도자료라든지 이걸 지속적으로 하고 안 된다. 간 내에 현수막 좀 예. 걸고 해서 조금 지속적으로 공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주소가 올바르지 않을 것이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최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예, 보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사실은 가서 보면 진짜 이거 이래서 되나라는 생각이 절로 예. 듭니다. 위에서는 내려다 보면 전부 꽃이거든요.
비슷비슷한 꽃색깔이 알록달록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통영 화장장은 현대화 사업이 끝나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공사 중인가요? 아니 운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운영하고 예, 있죠. 예, 작년 예. 7월부터 운영하고 예, 있습니다. 우리 그제 시민들이 지금 80만 원. 예, 그래 뭐 비용을 떠나서 예. 대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불편함은 지금은 없죠. 그게 그런 건 네, 없는데 그렇죠. 코로나 때는 이제 네, 사망자가 조금 늘어나서 물론 조금 그때 불편하니 예, 예. 우리 그제에도 화장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건의를 했지만은 그것도 화장장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주민들 설득시켜야 되고 이게 네. 정부에서도 통영 화장장을 거제 통영 강력으로 맞습니다. 보고 예, 그렇게 지원을 예, 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동시에 조금 잘 추진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또 좋은 제안도 받아서 우리 그렇게 예- 진행해 예산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 그걸 그래야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예. 예. 막 건물 막 짓는다고 좋은 건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이제 내년에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좀 대폭 올렸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냉난방비하고 양국비 지원도 4억 원 이상 올랐고, 예, 많이 올랐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인구가 늘기 때문에 노인복지 사업에 예산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 한 10년 전에 회원이 10명이었다면 지금 회원이 30명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뻔하게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 쓰던 경로당 그대로 쓰기에는 협소하고 남자 어르신들은 갈 데가 없어서 예, 이렇게 돌고 네. 예산이 이것도 사실 보면 우리 고령화 시대에 경로당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늘었다 하지만 이것도 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예, 많지는 현실적으로 않습니다. 보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이 좀 이 좁은 데는 실질적으로 무슨 이 대책을 조금씩 세워 나가야 될 시기에 됐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우리 비품 수립이나 예, 구입비에도 좀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예, 일단 예. 요구를 좀 많이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예산계와 협조를 잘 해서 다 네. 조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좀 지원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서비스가 올해보다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네. 받고 있는 분들 관리비라든지 임금이라든지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대상자도 420명에서 예, 500명으로 500명으로. 예. 늘었습니다. 그럼 이게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 스피커로 말벗도 되고 긴급할 때 또 신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독거 노인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 노인 인구수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이 기기를 원하는 그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초연금을 받아야만 사실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다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부부가 같이 살고 계시는 분은 또 못 드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 사업은 계속 늘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예. 노인 인구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예. 늘어나야 되는 상황. 알겠습니다. 또 운영비 차등 지원 이제 예. 앞으로 경로당에 운영비 예. 차등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네. 그 뭐죠? 냉난방비 양국비 지원도 차등 지원 아니요, 그거는 운영비만 일단 차등 지원합니다. 운영비만 예,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이제 노후되거나 교체가 필요한데 주는 거기 그런데 때문에 차등 그거는 지원이 안 계속 되고, 뭐 써야 되는데 양곡 그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포밖에 더 안 주기 때문에 차등 지원하기가 이제 국비로 주는 게 6포고 추가 주는 뜯어가 게 줄 두 수가 포. 없으니까. 예, 2포인데 그거를 차등 지원 어려워서 일단은 운영비를 내년에 한번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그 부분 또 말씀이 있으셨고 또 저희가 사실 이 이용률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나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중년 일자리로 서포터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경로당 방문했을 때 인원이 체크가 되고 그다음 우리 경로당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항상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하면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한 인원으로 체크가 돼서 그전에는 사실 이 인원 체크가 조금 힘들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아서 내년에 한번 네,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다울림 행복문화센터요. 네. 예, 거기 앞에
원룸 건물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한번 그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다 어울림 이거 행복문화센터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은 없고 예. 그다음에 아마 마전동 내에서 다른 시설을 이전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그 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검토가 들어가는 네,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그쪽 소관부서에서 그 필요로 하는 시설이 그게 이전하는 걸로 확정이 하게 되면 조금 추진을 그게 하는 그 걸로. 건물 매입 철거 계획이 말이 나왔던 게 일단 우리가 어쨌든 복지관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예, 예. 복지관을 짓는데 새 건물을 짓는데 그 앞에 예, 예. 그런 원룸이 딱 막고 있으면 미관상도 안 좋다. 그리고 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랬던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잡아 들어갔는데 그거는 뭐지, 아닌 거기 걸로- 사시는 분들이 예. 그 비용을 그 돈을 받고 딴 데 갈 데가 없으니 철거 그러니까 매입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그건 못한다가 그건 얘기 아니- 아니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던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다 올림 행복문화센터 건립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었고, 네, 네, 맞습니다. 예, 없었고 이제 얼마 전에 아마 다른 시설을 아니, 대체 일단 먼저 일차적으로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아니,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은 저희가 그 조사는 해봤습니다. 네. 해봤는데 지금 그 그 건물 주인이 14세대거든요. 14세대인데 11세대는 뭐 매입을 네. 금액이 적정하다 하면 팔겠다라는 네. 의사가 있으시다고 동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 있었고 3세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이제 금액이 조금 예, 낮다 예,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걸 팔고 다른 데 나가면 그 돈으로 나갈 만한 그게 있겠나라는 그렇죠. 염려를 조금 하셔서 뭐 금액이 진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되면 뭐 네. 할 의사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11세대는 적극적으로 뭐 매매를 한다면 하겠다라는 의사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거 어울림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검토는 하지 않고 다른 예, 알겠습니다. 어떤 시설이 필요할 때 아마 그때 예. 대체 부지로 활용하는 걸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약간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약간 틀리긴 예, 합니다만. 그건 추후 한번 확인 다시 한번 위원장님하고 예, 해보도록 예. 그리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새 건물을 짓고 나면 아주 부조화로운 건물이 되기 때문에 사업 다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말들 나오기보다는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일단 이 다울림 문화센터를 다 짓고 운영을 하면 문제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의 경사도 네. 때문에 이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뭐 누차 얘기를 해왔지만은 가에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진입도로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뭐 이게 우리 사회복지관 개념이지 노인복지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테니. 지금은 이제 노인복지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처음에는 사회복지관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예, 저희는 예, 노인복지관으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뭐 천천히 걸어서 뭐 운동 삼아 걷는 건 되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기에는 좀 많은 걸림돌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하겠습니다. 네, 안숙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 충해 고모지 네, 지금 우리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몇 분이 하고 있죠? 관리인은 2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우리 예. 직원들입니까? 아니,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매장, 이장 이거 다 확인을 합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매장 이장 그 작업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리? 예. 관리 이걸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안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묘가 다른 묘로 이장돼서 삼성호건에 이장돼 갔는데 저도 관리하면서 뭐 허가증이든 신고증이든 이걸 다 확인하고 이렇게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유족들은 뭐 그걸 가지고 좀 상당하게 불쾌감을 드러내고 이걸 뭐 고소한다라고까지 이렇게 하더만은 지금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잘 마무리가 예, 됐습니까? 예. 뭐 네.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뭐 잘못 작업을 하신 척 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끝나가지고 최종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분의 민원에 의하면 우리 충해 공원에 아까 6,500개 정도의 매장되어 있는 묘지를 뭐 이장도 어쨌든 좀 번번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조상님 뭐를 하장을 해서 뭐 다른 데로 모신다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좀 그분의 유족의 말에 의하면 그 제시에서 좀 전수조사를 해라. 어쨌든 충해 고원 모지를 우리가 성묘를 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조상묘를 찾아오는 분도 있고 안 오는 분도 아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면 이런 일이 혹 간혹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과에서는 그런 뭐 조사를 할 계획입니까? 그거를 저희가 지금 뭐 5,600개가 되는 묘를 전체 사실은 직접 뭐 지금 현재 당장 아니, 전수하기는 조사하기는 힘들고 예. 천몇 개라기보다 그 어쨌든 관리대장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관리대장은 있고 네. 그러고 만약에 뭐 이장을 하려라고 하면 네. 누구의 조상묘를 이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 묘가 이장됐는지 안 했는지 예, 이 그 정도는 정도는- 확인을 해야 예, 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연초면에 개장 신고를 하면 개장 필증을 받아서 그러니까요. 관리인한테 연락을 하는데 그 시스템이 조금 아마 입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잘못 그게 신고가 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면동에다가도 다 전체 연초 충해 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연초면에 일괄 개장 신고를 해서 연초면에 개장 신고하면 연초면 담당자가 관리인한테 바로 연락을 하거든요. 물론 민원들도 연락을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체계를 강화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분의 뭐 좀 조기 대응도 실질적으로 조금 부족함이 좀 있었다. 그래서 더 좀 울분을 더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마무리를 잘 무리 없이 이렇게 잘 했다 해서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예. 일이 없도록 좀 네, 그리 하겠습니다. 각별히 또 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해서 예, 예. 더 관리를 잘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안석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모녀는 아니죠? 이제 과장님 그 일단 충해 고무지 그 조화 사용 문제는 예, 한번 예. 설이 뭐 1월달이니까 네. 2월달이니까 예, 1월달이죠. 예, 2월달입니다. 2월달이죠. 1월달부터 한번 예. 어떤 식으로도 홍보를 해서 먼저 알 수 있도록 예, 아, 그래 이 알겠습니다. 조화를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걸 먼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한번 예. 해주십시오. 저도 안 가져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홍보도 안 하고 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너무 당황해 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했습니다. 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한 시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새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개했습니까? 개했습니까, 저? 안 했죠. 속개 안 했죠? 예, 새로 하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절.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5개팀 19명의 직원이 여성의 근익 증진과 건강한 가정, 어린이집과 영유아 보육 지원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행복 지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여성사회 참여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해 우리 시는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거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최근 여성 취업의 욕구에 맞는 과정 개설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운영과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6월 고현동 도시재생이음센터가 준공되면 여건의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하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전체 이전하여 이음센터 입주기관들과 실제적인 협력으로 여성 취업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4년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는 올 한 해 높은 이자율로 내년에는 공모사업 3천만 원, 지정보조사업인 양성평등주간기념사업 1천만 원과 아동청소년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지원 500만 원으로 총 4,500만 원의 기금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17페이지 성희롱, 성폭력 없는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우리시 소속 시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8페이지 여성폭력 관련 시설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통하여 아동, 청소년,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올해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에서는 자존 모임을 통하여 자립한 여성이 입소자들에게 직접 경험담을 얘기하는 시간과 지역 봉사자의 도움으로 자녀와 함께 1박 2일 캠프를 개최함으로써 위축되어 있던 폭력 피해 여성과 아이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행사들의 장점을 더욱 살려 피해자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다양한 가족을 위한 보편적,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여 다문화 가정뿐 아니라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모두 아우르는 가족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가족축제는 예산을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성황리에 끝났으며 2024년도에도 더욱 알차고 많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청소년 포함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촘촘하고 빈틈없는 맞춤형 양육과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지정받아 운영하던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새로운 기간 지정을 위하여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초에 최종 기관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시민들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관들이 모두 입주하여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우려하시던 건물 하자 부분들도 계속 보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물 내 외부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로 하자 없는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인은 임명은 부재입니다. 122페이지와 123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어린이집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157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나 원생의 급격한 감소로 올 연말을 거쳐 2023년 3월 신학기에는 휴원 및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이 다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유보통합정책 추진에 따라 2023년 올해는 1단계로서 지난 9월 경상남도 교육청 주도로 경상남도 가족지원과와 함께 유보통합 추진 실무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단계인 2024년에는 정부의 일정에 따라 예산과 업무의 이관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3단계인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모델의 본격적인 추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정부의 정책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저희도 정책 추진에 따라 어린이집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거제시 융합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 보호자를 위한 공공육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난감 도서관, 놀이체험시설,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10월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주분원을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내에 개관하여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모와 아이들이 블록 레고방과 VR 체험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업무 보고 때 들었는데 우리 116페이지 보면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요게 도시재생위험센터로 간다는 게 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정확한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 이거 그러면은 우리 위험센터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뭐 어디 다 들어간 게 결정이 난 겁니까? 지금 저희가 위험센터가 한 층을 네네. 4층 또는 5층을 간다는 거는 네네. 됐는데 그게 4층인지 5층인지는 아직 확정은 안 났고요. 일단 가는 거는 저희들은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계획에서 네. 이 행복위험센터 들어가는 뭐 단체들이나 뭐 공공기관이 다 선정이 됐다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투자지원과에서 네. 도시재생 업무를 하는 곳에서 다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주로 제가 알기로는 고용 촉진 관련해서 각종 센터나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 사업장들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도 같이 감으로 해서 오히려 여성들이 더 다양한 정보를 얻고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또 장점도 있겠지만은 여성회관에서 그 여성 거기 가면은 여성에 관한 것들이 전체 다 있다. 네. 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또 취업하고 뭐 기본적인 정보를 받는 거는 또 위험센터에 가면 또 장점은 있겠죠, 그죠? 네네. 근데 이렇게 이제 보고를 처음 받고 뭐 여러 단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여성 일하기 센터가 들어간다니까 우리 그러면 여성 그쪽에 여성 우리 인력센터 거기에 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다 알고 계시고 네네. 지금 우리 세일센터에 네네. 운영 사업비가 네네. 고용노동부 예산이 네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세일센터의 주 목적이 네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같이 성격이 맞는 센터로 이전을 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듯이 지금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 그 자체에 굉장히 네네. 삐졌고 그다음에 네네. 시설들의 활용도가 네네.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도 있고 이래서 세일센터가 다 옮겨가면 네네. 일단 사무실 직원들은 다 옮겨가고 네. 그다음에 거기 안에는 새로 옮기는 곳에는 조리시설이라든지 네네. 그런 이제 또 교육실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오히려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성 인력센터가 이제 취업이나 이제 다시 그런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저기서 진행할 거잖아요.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그럼 이제, 여기에 면적을 얼마나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새로 일하기 인력센터가 거기에서 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그 센터의 크기까지 다 받는다는 겁니까? 5층을 통째로? 5층을 통째로 다 받으면 네네. 거기에는 이제 조리실과 사무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강의실도
네, 있고 네. 커뮤니티 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리 제빵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 가지 직업 훈련을 네네. 직업 훈련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그는 이제 취업에 관련되는 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이제 그 외에 또 우리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이제 세일센터가 빠져나가면 여유 공간이 생기기 네네. 때문에 거기를 또 네. 강의실이나 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이제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는 사무실 공간이 그 직원들이 와서 프로그램은 또 여기에서도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째로 요청을 받아가지고 네. 강의실이나 커뮤니티 공간이나 네. 조리실은 실질적으로 같이 이렇게 통째로 옮겨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또 장점도 많겠지만은 또 네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여성 인력 개발센터 하면 여성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네네. 이동권이나 이런 게 있는데 또 그렇게 설명하시면은 네. 또 그렇게도 충분히 가능하기는 해요. 네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보고 받을 때 우리 여성 인력센터가 들어갈 때 낡은 곳이 많고 뭐 생지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기본 조금의 예산을 인테리어 예산을 받아서 들어가는 입구에 하루에 여성들이 400명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고 책이고 차고 이런 좀 만남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달라 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세일센터가 옮겨가는 네. 시점이 내년 10월입니다. 내년 10월입니다. 예, 네, 내년 10월에 이제 옮겨가면 이제 그 다음 연도 2025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도 이사 가고 나면은 남은 공간을 다시 재구조화를 네네. 해서 다시 견적도 받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도 또 언론도 모아야 되고 하기 조사도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럼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그러면 2025년도에 네네.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고 지금은 계획이고 이런 거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네. 뭐 이해가 갔습니다. 네. 이해가 갔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물론 고용노동부에 돈을 받고 하기는 하지만은 여성 정책은 여성 거기에 다 모여서 하면은 아무래도 여성들이 그 동안에 이제 찾기가 조금 이렇게 그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통째로 다 해서 좋은 건물을 한다니까 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네.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네. 네네. 잘 설명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가정 폭력이고 그다음에 보호 성폭력 상담 이렇게 해갖고 각 그 까만 사회복지나 보건이나 또 우리 또 가족지원과나 그다음에 드림스타트나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그 제시가 그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매뉴얼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가정폭력 상담소 이러면 우리가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도 비슷비슷하게 있잖아요.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한 해의 책자라면 그렇고 보고서 비슷한 이런 것들은 만들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일단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네. 그 계획서라든지 네. 그다음에 연간 이제 실적 보고서에 네.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포함이 되는데 너무 네. 간단하게 아. 딱딱딱 네네.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 네. 실제적으로 안에 내실화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또 물음을 또 제가 이제 스스로 반문을 해보는 거죠. 네네. 이렇게 많은 과에서 이렇게 상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사례 관리부터 시작하고 많이 진행을 되는데 네. 과연이 좀 내실 있게 진행이 되는지 안 그러면은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처럼 이렇게 조금 그렇게 타성이 젖을 수도 있잖아요. 맨날 하는 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막 그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음. 그 수준에서 매년 비슷비슷하게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네. 그랬는데 물론 이제 보고 그 지역 협의체하고 이런 거는 보기는 봅니다. 네. 어렵다는 거죠. 아. 그게 일이 많았어. 네,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저희들 사회복지국의 네. 과장들끼리
뭐 혹시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홍보물도 될 수가 있으니까 뭐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특이한 사항들 있잖아요. 네, 그 네. 전까지 일어나지 않은 사항이 네, 네. 올해는 네. 특별한 게 불거졌거나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늘어났거나 네.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그런 게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 뭐 네. 한 부모 가정 세대가 많이 늘어났듯이 네네. 이제 그거는 물론 이제 몇 프로 그 정액 때문에 그렇다고 다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그 여성들이나 안 그러면 우리 가정 내에서의 변화를 아동도. 우리가 한눈에 예.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게 우리가 지금 어. 우리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그게 준비가 안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저희들이 의논해서 네네. 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11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다문화 가족 지원 있습니다. 네네. 안정적인 다문화 가족 생활 기반 구축 해가지고 이제 결혼 이민자하고 역량 강화 지원 이런 것들이 막 돼 있는데 네네. 제가 이번에 그 우리 네. 아주에 그 가정행복지원센터에 조금 1시간 늦게 가가지고 거기 한 2시간 있었어요. 아 예. 2시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날 그냥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런지 뭐 몰라도 고현, 상문동 이제 심지어 다른 동에서는 많이 왔는데 우리 아주동이나 안 그러면 다문화의 어머니들이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네네. 어머니 다문화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전부 다 고현, 상문동, 수양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그날에 그분들이 네. 몰라서 못 온 건지 초대가 덜 된 건지 네. 이 부분이 좀 생각보다 인원이 작았어요. 저도 사실은 작년에 가족 축제와는 좀 달리 올해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다문화 가족도 네. 저희들이 별칭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은 그게 약간의 차별성이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가족센터로 저희들이 네. 또 묶어놨고 그다음에 그 축제 이름도 가족센터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 축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지역에 내국인들이 그 가족과 네.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가정이 함께 이제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형태로 가고 그리고 지금 뭐 이용하고 있는 네.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결혼 이민자 가정이 솔직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도 많이 이제 참여가 좀 저도 일단은 피부색으로 봐서로는 좀 많이 안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 해도 옥포 지역에 네네. 계셨던 그는 저는 외국인 가족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은 어떤 의식의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축제의 형태도 변화가 생겼구나를 저희는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날 그 뭐 행사 준비한다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많이들 즐거워하고 이랬는데 그 약간 하단이나 오빠 거기에도 조금 신경을 써서 조성을 해야 되겠고 그날 이제 골든벨 하면서 너무 기다리는 지체되는 시간이 많아서 네네.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앞에 그 기념식이 있어서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네. 길고 땡볕에 네네네. 자리가 없었는데 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조금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묻고 싶은 거는 많은데 이제 오늘 시간들이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번에 네. BF 인정해가지고 우리가 그 장애인들이나 전체 네. 물리적 제도적으로 좀 편안하게 예. 이렇게 그걸 하자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용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 이런 거는 호소는 안 하던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불편함은 없습니다. 가정행복지원센터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예, 현재는 불편함은 전혀 접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네네. 네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숙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네. 많습니다. 예. 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네. 사업 우리가 47개 사업으로 지금 작년 수준만큼 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저번에 업무
보고받을 때 우리 가정민간 어린이집 치사원 인건비 지원 네네.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정부미 지원 어린이반 운영비 지원 그것도 우리 1200%로 다 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예. 그런데 업무보고 저번에 받을 때 하고의 사업이 네네. 차이라고 어디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한 지면은 한정이 돼 있고 사실은 저희들 그 어린이집 사업들이 50개가 넘습니다. 각종 지원 사업들이 거기에 우리 1200% 사업만 해도 12개입니다. 그래서 다 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뭐 그 어린이집 예. 교원 보수 교육비 지원 외에 네, 15개 사업 네네. 들어가 있어요, 팀장님? 예. 다 들어가 있어요? 있습니다. 예, 47개 사업 안에 네. 여기 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6개 사업, 그다음 그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 지원에 15개 사업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번에 업무 볼 때는 펼쳐 나가갖고 했는데 네네네. 아니 이제 보육교육청 인건비 지원 외에 사업이 16개 사업 지금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 업무 보고 앞전에 거 보면 그것도 16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한 개 사업이 어딘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하. 어디 들어갔나 아, 이래서 네. 물어보는 겁니다. 네네네. 어쨌든 빠짐없이 다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 양성평등 주간 행사 때 배웠죠. 행사할 때 예. 제가 연극은 못 보고 나왔었는데 네네. 연극 내용이 어떤지 궁금했었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날 행사 가서 네. 아직도 좀 성인지가 다들 부족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부부가 나와서 무슨 선언문을 낭독을 했었죠. 부부가 나와서 선언문을 낭독했는데 그게 막 너무 좋다 막 박수를 쳐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건 성평등인데 뭐 양성이라 해서 여자 남자가 하늘까지는 이해를 해도 그 부부가 그러면은 그게 이제 혼자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몰라 그냥 뭐 가족 뭐 이렇게 행사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저는 이 행사를 기획하고 하면서 왜 이렇게 기획을 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성평등에 대해 성평등 행사를 그 기획하는 사람들의 성평등 마인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해. 왜냐하면 누구나 왔을 때 정말 평등하구나 우리 시는 성평등.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뭐 결혼해서 혼자 사는 사람이 그 행사를 갔어요. 근데 정말 부부가 막 이렇게 단란한 가족을 이루어야 뭐 평등한 이런 걸 인식을 주는 거는 좀 옳지 않다. 그런 행사일 때만이라도. 네네네. 그 행사는 특별히 성평등 주간에 성평등을 알리기 위해서 기획한 행사이기 때문에 네네.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도 그 행사를 기획하고 하시는 사람은 적어도 그런 배려라는 표현도 맞지 않죠. 그렇게 네.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또 이 행사는 해마다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늘 1년 내내 우리가 성평등이 되면 좋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주간을 정해놓은 거는 그나마 이 주간에는 우리가 좀 더 이 성평등에서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하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사실 그때 좀 놀랐어요. 우리가 저희들은- 부부가 아니면 저렇게 뭐 단란한 부부를 이루지 않으면 좀 평등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을 들게 했던 것 같아서요. 네네.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좀 평등하게 네네. 선언문 낭독할 수 있게끔 좀 해주면 좋겠고 해.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날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연극 내용 어떤 게 좀 궁금했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끝까지 자리를 함께 못해 좀 죄송했고 해. 그래서 늘 하여튼 이 뭔가를 하는 주간에는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좀 써서 좀 사업을 기획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 네. 그래서 우리 시는 내년에는 지금 당초에서 일단 뭐 결정이 났을 테니까요. 성인지 예산이나 대상 사업 이런 것들이 올해
2023년에 비교해서 어떻게 된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산이 증가됐다, 대상 사업이 더 늘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아직까지 최종 당초 예산에 대한 그 이제 그 자료가 저희한테도 오지도 않았고 내년도 성인지 예산 그 계획서도 지금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 어쨌든간 전 부서에 걸쳐 있는 사업들이라 네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간 성인지나 성 관련은 어쨌든간 과장님이 그래도 조금 주관을 하셔야 되니 네네. 아마 정부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아서요. 저희도 예. 그러면은 뭐 도나 지자체도 뭐 매칭 사업들은 당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과장님의 역량을 제가 좀 믿어보겠습니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학대까지는 네. 제가 감히 뭐 예산이 뭐 적은데 이 예산만 특별히 하라 할 수 없으니 축소되는 일은 없도록 네, 제가 네. 한번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제일 아쉬운 게 제가 앞선 그 가정 계실 때도 그렇고 저희가 여성 친화도시 포기한 게 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부서 이름 바뀔 때부터 그렇고 사실은 가감하게 저희 거제 시장님이 100년 디자인에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넣었으면 제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늘 지금 아쉬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이제 없는 사업을 계속 하라 요구하긴 그러니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양성평등이나 성인지 예산 같은 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부서에서 챙기고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네. 좀 그거는 좀 잘 챙겨주시고 해. 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이거는 여성 인력 개발 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이제 혹시 그 교육 참여하는 인원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있겠지. 예. 그 네. 사실은 실적 보고서하고 예. 내년 사업 계획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예. 그러면 혹시 내년 사업 계획서 나오면 그건 주시고 네. 올해 이제 실적 보고서도 나오게 되면 네네. 왜냐하면 교육 그 생각보다 참여자가 억수로 저 보장 계획 보니까 인원수가 많이 책정이 되더라고요. 한 1,000명 예, 예.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실적 사업 계획서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118쪽에 가가오 여성폭력 전문 상담 있죠. 네네. 이것도 올해 진행됐던 거나 실적 같은 게 있으면 네네. 제가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이건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가족 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좀 한편으로 올해 억수로 기대가 컸어요. 작년에 사업 보고 저희가 가감하게 예산도 정액을 네.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게 혹시 실내에서 좀 해서 그랬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해서 가보니 뭐 구석구석 행사 내용은 많더라고. 근데 그게 네네. 넓은 야외에서 펼쳐져 있었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네네. 들어서 네. 내년에는 아마 이 행사를 또 하게 되면 예. 뭐 야외에서 한번 진행해 보는 것에 대한 고려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층층이 구석구석 뭐가 많긴 많은데 너도 한 네. 번에 다 안 들어오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행사의 뭐 평가도 나중에 또 자체적으로 네. 하고 하시겠지만 네. 내년에 혹시 이제 되면 네. 야외에서 하는 행사 계획을 한번 같이 논의를 좀 해보고 그 야외라 하면은 우리 센터가 아닌 다른 그렇죠. 곳을 말씀하시는 저번처럼 겁니까? 뭐 이렇게 수변공원이라든지 예, 예. 근데 지금은 근데 지금 몰라 그 위치가 센터가 있어서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으나 아니 그랬으면 좀 어땠을까 아쉬움이 좀 들어서 몰라 장성법 수변거리 받던 행사하고 이 행사하고 규모는 사실은 예산은 증가된 행사인데 네네. 층층이 요소 뭐가 많고 애들은 흥시 적게 다 일찍 좀 갔었거든요. 네, 11시에 네, 행사 네. 시작될 때 가가지고 이제 둘러보고 타로 좀 더 보고 뭐 구석구석 보고는 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렇게 층층이 아니라 이렇게 좀 한눈에 착 펼쳐져 있으면 이 행사가 좀 더 오시는 분들한테 효과적이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네, 네. 아쉬움이 들어서 내년 행사를 좀 같이 네. 기획하실 때는 그렇게 네.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네.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자료 알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 작은 다문화 학교 예. 운영 했던 뭐 정산이나 이랬던 결과 보고서도 네. 자료 저한테 한번 주시면 제가 잘 챙겨서 네. 내년에도 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양 의원님. 예, 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네. 일단 우리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로 세일센터하고 네네. 요 시간의 수당 예. 그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 그거 좀 우리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이
총 3명입니다. 네네. 2명 해서.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통상 임금 나누기 209시간 곱하기 1.5 가로 닫고 곱하기 20시간을 저희들은 인정만 하고 이렇게 시가 자체 마련한 기준입니다. 예, 이거는 근데 이 기준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어느 정도 이게 매칭된 그러면 과장님 방법인 지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단체마다 그걸 다 예. 설명할 시기는 시간적인 세일은 제한이 있으니 저희는 없습니다. 세일은 없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그 가족 정책과에 지금 네. 시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한 곳밖에 없습니까? 예. 아,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는 20시간을 인정을 하고 네네. 그러면 그래서 산출 공식에 따라서 네네. 저희들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식은요? 시간에 한 걸 어떻게 확인 가능합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문합니까? 대관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 지문하고 그다음에 대장하고 저희들 이게 수기로 쓰는 거하고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수기 말고 다른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습니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 외에 네. 예를 들면 가정폭력 상담소 등등은 예. 없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혼 다문화 가족 현황을 보시면 2021년 기준입니다. 네네. 통계청. 이게 왜 최근 자료는 없습니까? 이게 지금 통계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기 때문에 우리 씨가 따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까? 우리 시는 일단은 그냥 가족센터에 회원으로 네, 등록되어 등록된. 있는 그 숫자는 저희들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가족으로 우리 그 센터에 우리 네. 씨에 등록되어 있는 예. 가족, 회원수. 가족 회원수. 회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회원수는 1,655명으로 9월 현재 1655명. 네네 이 파악을 회원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면 국내 내국 결혼 이민자 회원 결혼 이민자 이민자 회원이 1655명입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누적되어서 처음에 저희들이 등록 전체는 14,000명으로 보고 있고, 다문화 가족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뭐 전출을 가거나 이래서 저희가 이제 파악은 안 되는 부분도 일부는 허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혼 이민자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1,655명입니다. 그 이제 결혼 이민자 귀화자 포함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한 1655명 된다. 네네네. 우리 어쨌든 시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 회원수, 그러니까 네. 다문화 가족의 가족센터에 회원들. 등록되어 있는 예, 회원수가 예. 그렇단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 거의 다 지금 등록되어 있다고 예, 봐도 저희들은 보고 되겠네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 이 수치가 왜 안 나오나 궁금했는데 네네. 올해가 2023년인데 최소한 1년 전 거 나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네. 그러면 과장님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 여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까 남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도 남녀 이렇게 있는 거죠. 결혼 이민자가 여자도 있고 남자도 그렇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결혼 이민자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음. 귀화자는 완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자고 네. 결혼 이민자는 제한 외국인인 거죠. 제한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아직은 아니고. 아직은 예.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소한 출입국 기록 없이 예. 2년 이상을 결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2년 이상의 우리나라에 주소를 둔 사람은 뒤에 우리나라에 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일단은 기간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되면은 조건 충족이 되어야 네,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조건이 될 때 본인이 선택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러니까 귀화 및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들이 우리 시에 그럼 42명이고 네.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 숫자는 1,700명 정도 네. 되는데 그럼 약 1,800명의 외국인 네. 자녀와 자녀와 아이들이 예. 우리 학교 있다, 우리 배우자, 예. 거제시에
뭐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네네. 하여튼 이거는 이제 뭐 물론 교육청 소관이긴 한데 네. 학교 문제는 이게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 다문화 가족 아이들한테 저는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예, 그걸 일단은 좀 교육청과 논의 또는 협의를 해서 하여튼 사실 우리 국내 학생들도 우리나라 교육 제도와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기 쉽지 않은데 이 이중 국적 또는 이중 언어를 써야 되는 이 아이들은 정말 아마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어쨌든 그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은 좀 우리가 특별히 좀 하여튼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그런 이 아이들을 위한 우리 다문화 가족 정책이 별도에 있습니까? 뭐 아까 다문화 일단은 무슨 작은 무슨 학교 다문화 뭐 이런 거 학교. 말고 예, 예. 일단은 또 그 아이들이 다니면서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우리가 가족 그 센터 내에도 상담을 상담사가 하고요.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연계를 하고 제가 알기로도 그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네. 어느 학교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많아서 한국어가 제대로 습득이 안 돼서 이제 학업에 부진을 초래하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 방과 후 수업 형태로 한국어 교육을 예, 한다고도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또 지금 이제 학교 폭력 자체가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더 면밀하게 신경을 네. 쓰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하여튼 참 안타까운 일이 안 일어나길 예, 바라고 우리 또 가족 정책과에서도 특히나 이 네. 부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네네.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122페이지 우리 보육 환경 조성에 보면 보육 아동 정원율이 법인이 50%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법인이 이렇게 특별히 낮은 이유가 일단은- 지역적인 한계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네네. 일단 이제 우리가 지세 어린이집 아, 예. 하고 맞아. 이룸면에 있는 거 이룸면에 예, 지세 어린이 지세 어린이집 그리고 이제 거제면에 성로육아원에 있는 어린이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전에 마전. 예 마전 어린이집 그래서 거기는 뭐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예 그러니까 정원이- 지역을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예, 예. 심지어 국공립 어린이집도 정원율이 7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예, 그만큼 지금 출산율이 낮다는 거죠. 네네. 아, 참 이 수치 보니까 너무 마음이 착잡한데 아마 그래서 저 내년 3월 정도 되면 어린이집 개소수도 더 줄어들겠네.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또 이제는 그 영유아 같이 이제 뭐랍니까? 유보 통합 네, 통합을 예. 하게 되면 예. 이제 이것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하여튼 통합은 아직 특별한 뭐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죠. 지금 정부 교육부 주도로 계속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회의를 있네요. 하고 이러면은 결과 보고를 계속 보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9월 달에 또 교육청하고 네. 그다음에 경상남도 가족지원과하고 같이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책의 이관, 그 업무의 이관, 그리고 이제 향후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예산까지 지자체 예산까지 이관을 하는 걸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하여튼 이게 우리도 사전에 미리 좀 네네.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도록 네. 과장 계실 때 좀 잘 만전을 기해 주시고 네. 이 어린이집 중에 열린 어린이집은 지금 내일 선정식도 예. 하더라고요. 예. 몇 개나 됩니까? 갑자기 60개
60개입니다. 157개 중에 한 60개 됩니까? 예. 아, 네. 아, 상당히 많네요. 그 열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단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가기 위한 네. 전 단계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 민간이 네. 국공립이 아닌 이상 각종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열린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으로. 선결 조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제시는 60개가 지금 네네. 선정이 되어 있네요. 네네. 아, 그럼 이 어린이집은 나중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가기 위한 예. 뭐 과정이다. 예, 이렇게 저희들은 볼수 그렇게 있겠네.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다 또 될 수도 없습니다. 그 조건이 또 맞아야 되죠. 맞습니다. 기준에 맞고. 예,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예, 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명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옥포의 하나 어린이집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포 하나 네네, 말씀이십니까? 오포 하나. 99인? 아니 99인에 지금 예, 몇 프로가 99인. 차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 79명, 99명에 79명이면 좀 79.7 정원율이 그 사회 그 복지 그 사회복지인의 날에 원장님들이 그때 많이 나와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고영 같은 데는 수월 육아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각 그 장난감 도서관하고 장소파하고 다 이래 있는데 네. 그 원장님들이 애기들이 없어 줄어드는데 영아는 빼고도 유아들이 실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금 이동해서 좀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아, 있으면은 예. 좋겠는데 저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일단은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 우리 국공립이나 이런데 아이들이 지금 줄어들죠. 63%대에 내려왔으니까 만약에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은 진짜 옥포 지역에 우리 하나 어린이집은 지금 2층이잖아요. 네네. 예, 그런 공간을 조금 활용해가지고 유아들이 어린이집에 유아들이 싹 다 빠져나가고 하나도 없어요. 그 유보통학 그것 때문에. 그래서 유아들이 조금 즐길 수 있는 실내 공간을 좀 창의적이고 좀 재밌게 돈 안 들이고 이렇게 하나 좀 만들어졌으면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 있는 네네. 건물에 네네. 그 예산 얼마 안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원장님들이 막 울더라고. 내년 3월 되면 더 많이 문을 닫는다고. 그런 걸 꼭 질의를 좀 해달라 하는데 네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건물들이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아이들이 또 실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린이집에서 돈을 들이지는 못할 네네, 그 네. 어려우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조금 기획을 해주는 남는 공간이나 이런데 그렇잖아도 저희들도 이제 이게 유보 통합이 되거나 네네. 그다음 출산율이 저하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어 놓은 게 이제 여러 군데가 네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인 육아 해방 타운이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고연이고. 거기에도 굳이 고연뿐만 아니고 거점으로 네네. 우리가 국공립의 그 시설이 유유 시설이 생긴다면 네. 엄마도 아이를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또 그 외에 뭐 유치원까지도 이용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래서 네. 그런 시설들을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그 시설을 뭐 육아 해방 타운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뭐 네네. 이러면 뒤에 또 달라질 수도 네네네.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도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네. 시간이 많이 걸리면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장에 너무 아이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실내 안전한 네. 좀 즐거운 시설 이런 것들이 네. 조금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 친화도시고 뭐시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자라면서 네. 바로바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이런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늦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그 과장님이 기억을 해놨다. 그 네. 직원들하고 이제 네. 이런 것들을 조금 그 생각의 폭을 넓혀서 같이 네. 이런 것들을 기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은진 의원님,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아까 그 하나 놓친 게 그 우리 가정행복지원센터에 예. 관리 인원이 부재라고 말씀을 하신 것 네네. 같은데 그 채용된 지가 얼마 안 됐을 텐데. 예, 네, 그분은 사직하셨습니다.
한 분은 딴 데로 옮겨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옮겨간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 이제 정규직 공무원 1명과 네네. 시간 선택제 그 관리인 형태로 한 분이 이제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선택제가 먼저 채용이 돼서 올해 1월 달부터 근무를 우리 저번에 갔을 때 뵀던 그분이 예, 하셨더랬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정규직 공무원이 그 작년부터 네. 인사팀과 함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제 막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처음에 뭐 부실 이런 것 때문에 말도 있었는데 관리인은 2명이 부재인데 그대로 부재라고 보고를 하시니 네네. 걱정이 되니 충원해야 될 분 빨리 좀 충원을 하시고 글쎄, 제가 듣기로는 그분은 딴 데로 지식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게 무슨 안에 뭐 내부적인 뭐가 있었나 뭐 그것까지는 그렇지만 그럼 여기는 그냥 사직으로 말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안에 잘 운영되게끔 관리는 필요한 것들은 빨리 충원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 저 인사팀에서 올 연말에 일단 시간 선택제 그 관리인은 채용을 해주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안에 있는 시설들이 좀 편안하게 맞습니다.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내를 선포합니다.